자, 366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토지이동 사유들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이건요 신규 등록의 반대 개념이에요. 신규 등록은 이제 바다였던 부분을 매립을 해서 토지를 만드니까 그걸 새롭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토지였던 부분이 바다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적의 대상이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소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가 바다로 돼 가지고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땅 소유권자라고 쳐봐요. 여러분 소유 땅이 바다로 돼 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땅 어떻게, 이게 별로 땅값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복구비는 훨씬 많이 들어가. 예를 들어 땅값은 한 300만 원 하는데 복구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땅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자, 내 땅 바다로 됐으니까 말소시켜 주세요 라고 알아서 이게 소관청한테 가가지고 신청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버린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가가지고 말소해달라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도 기대도 안 해요. 이게 안 올 거다고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당신 땅 이렇게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와서 말소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럼 그 통지를 받으면 땅 주인이 아 이제 말소해야 되겠구나라고 가야 돼요. 90일 내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 안 가버리면 국가는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를 했잖아요. 이제 말소해놓고 나서 이제 통지해 주는 거지, 땅 주인한테. 네 땅 이제 다 끝나버렸으니까 미련 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런 말이 거기 써지는 거죠. 자, 의 봐보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요.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줄쳐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에 토지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거의 줄쳐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것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으셨어요? 이런 거. 그럼 2번 절차를 내려와 보니까 절차에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적 소관청은 동그라미. 소관청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1번을. 다 읽었습니까?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치면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뭘 하라고 통지하라고요? 말소 신청을 하라 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 받은 소유자한테 의무가 생기는 건데 2번이에요. 자,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면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통지 받았으면 얼마 내로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90일 내로. 그런데 안 해버렸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소관청이 직권을 말소해버린다 그 말이죠. 자, 끊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등록 말소를 하였을 때는요, 그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한테 통지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 여러분, 자,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 오케이, 지적소관청. 그럼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방금 읽으셨어. 봐봐, 방금 읽으셨잖아. 방금 읽으셨다고. 자,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 한다고요?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그래. 자,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바다라고 생각을 해라.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한테 이거 바다 됐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관리해라 라고 통지하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소유자한테는 왜 통지하고요? 이제 잊어버려라 끝나버렸다 라고 통지해 주는 거고, 공유수면 관리청한테는 왜 통지하고요? 이제 바다 됐으니까 니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통지하는 것이고. 오케이? 네, 그렇게 통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소시켜서 끝난 줄 알았더니 땅이 다시 살아나. 이게 바닷물 꽉 찼는데 안 잠겨요. 그럼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회복 등록한다고 그래.
땅을 회복 등록한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회복된 땅에 대해서는요.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어떻게 의무가 있겠어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땅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땅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원래 주인한테 안 가요. 바다로 돼가지고 등록 말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유권은 원래 주인한테 안 가고요. 국가 무주 땅, 주인 없는 땅,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소송을 했어. 근데 소송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한 게 판례가 썼던 표현이야. 소유권이 소멸하면 영구적으로 소멸한다. 이 표현하면서 결국 원고 패소했어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 내용인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게 땅이 회복된다 할지라도요. 원래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이 안 가니까 신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럼 회복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보시면 회복 등록 절차 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등록을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그때 그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소관청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음에 2번 자 2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소관청이 회복하려면 자 소관청 회복하려면 뭘 갖고 한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 지적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당 시적 공부 등 관계자에 따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회복할 때 필요하면 청량을 할 수 있는다 이런 말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이 땅이 과거에 바다로 됐잖아요. 그럼 그 말소 시킬 당시에 그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들은 폐기돼 버려요. 보관하고 있어요. 영구 보존합니다. 등기부든 지적 공부든 한번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영구 보존돼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 써진 거라고. 알아듣겠나요? 이건 주인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문제 출제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회복 등록할 때 그 소유자는 90일 내로 회복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뭐 틀린 거겠죠? 원래 소유권자한테 가지도 않는데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내용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뭐 하다가 용어 하나 딱 새로 하나 나온 거 있거든. 공유수면관리청. 그게 뜻이 뭐라고요?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 그러고요? 지적소관청.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축척 변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고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어민이라 그러면 좀 어색합니까? 아니 뭐 영어 쓰는 사람은 원어민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어민들이지? 원주민 그럼 좀 이상하지만 원어민 그럼 괜찮아잖아요. 이런 거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딱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축척 변경이라는 걸 이제 딱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 저거 대충 무슨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아직 내용은 몰라. 그럼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요. 지번이 바뀌겠습니까? 지번 그대로일 것 같아요. 지번은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럼 해당 필지의 경계가 바뀌겠습니까?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경계 어떨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럼 해당 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럼 지목은? 그러면 네 가지 그냥 그대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토지이동 배우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게 토지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 표시는 6가지야. 이 6가지.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돼야 그걸 토지이동이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축척 변경은 토지이동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이걸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름대로 지조가 있는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쭉 여기다가 써놓은 게 다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동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다 써놨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어. 야, 내가 생각하는 축척 변경이 저런 게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빨리.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축척 변경이랑 우리가 배워야 되는 축척 변경이 같은 게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을 거냐면은 이게 축척이 12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적도에서 어떤 필지가 요만큼하게 그려져 있다면 이것을 너무 필지가 작아서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500분의 1로 이렇게 축척을 키운다. 그러면 이 필지가 축척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만큼만 그려질 거다. 이러니까 지번이 왜 바뀌겠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맞아요. 원어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국어적 감각으로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1200분의 1하고 500분의 1은요.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축척 변경 개념만 읽어보면 사실 이렇게 나와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거든. 근데 축척 변경은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축척 변경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나라 땅들은 이 지적 도면상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요. 실제로 담쳐놓은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불일치하다면 이게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것이 법적으로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요거라 그랬죠. 요게 해당 필지의 소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해당 필지의 점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요걸 기준으로.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축척 변경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 축척 변경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이 축척 변경은 한두 필지가 대상이 아니고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한 지역. 대상이 수십 필지에서 수백 필지, 수천 필지가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필지가 작고 복잡해요. 필지가 작고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안 맞아. 그 축척 변경의 대상 지역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작고 복잡한 데다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럼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이것도 안 맞아 버리니까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필지가 너무 작아서 일단 그림이 작으니까 곤란해. 그래서 키워요. 키우면서 동시에 이거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거와 이것을 일치시킨 작업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기준으로 이걸 만약에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고치게 하잖아요.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수백 필지에 대해서 다 건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심 구시가지니까. 그래서 건물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일 못해요. 한두 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수백 동을 자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면을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거야. 그럼 현재 점유 상태대로 지적도를 다시 그려놓으면은 거기서 면적을 계산했을 때 원래 그 필지 대장상 써 있는 면적이랑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 대장에 써진 면적은 이걸 기준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축척 변경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지적도 다시 그리고 경계 새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축척 변경할 때는 이렇게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땅 주인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할 때는 소유자 동의받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소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기 땅의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동의를 해줬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뭐라고 꼬셔버렸길래 동의가 됐겠어요? 늘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써요? 늘 수도 있다. 꼭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혹시 만약에 면적이 줄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하겠다. 대신에 면적이 늘면 선물이에요? 이건 아니고 만약에 면적이 늘어났으면은 돈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 절차가 있어요. 축척 변경에서 청산 절차가 있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 굉장히 길거든. 되게 양이 많다고. 그런데 이걸 그냥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한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점유 상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 도면이 다시 그려집니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래야 이것들이 다 설명이 되거든.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의의를 봐보시면 축척 변경이란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그냥 이 얘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개념만 본다면. 자, 근데 이제 자 2번 대상 토지 어떤 경우에 하겠냐라고 써 있는데 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할 수 있는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라는 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필지가 대상이 아니고 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지역. 그러니까 수백 필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이제 박스 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1번만 할 거예요. 1번만. 자, 잦은 토지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자, 지금 이게 이거야.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이게 안 맞는 지역이라고.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이게 안 맞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읽은 말 중에서요.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작아서. 필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작아져 버렸답니까? 잦은 토지동으로. 거기서 말한 토지동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분할이겠지, 분할. 분할을 너무 많이 해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필지가 쬐끄맣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절차로 내려보겠습니다. 3번으로 절차 봐보니까 자, 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병을 하려면 그 시행지역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축척병위원회 의결을 거치세요라고 했거든. 자, 소유자 동의 얼마 이상 받으라고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면적의 증감이 생겨요.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면적의 증감이 생겨서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축척병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런 것이 있다. 올해 이게 시험에 나갔던 거예요. 위원회 의결. 위원회가 뭐냐와 관련돼서. 지금 말 안 할 테지만 다음 순간 때는 할게요. 다음에 2번. 자, 소관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줄 한번 쳐보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사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 지적법 통틀어 가지고요. 시도지사 승인받고 하는 거 딱 3개 있어요. 그 나중에 반지축이라고 외우면 돼.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도 아니야. 금방 해. 자,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4번입니다. 4번. 거기 좀 읽어봐요. (4번) 다 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읽었던 그 문장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친다면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오케이, 점유야, 점유. 점유 동그라미. 아까 제가 이걸 강조했잖아요. 이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뭐 하라고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설치하라고 써 있나요? 누구한테 설치하라? 거기 써 있거든.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땅 주인들이라고 쳐봐. 그럼 소관청이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말뚝을 박으세요라고 했거든. 그렇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뚝을 박아야 돼. 자, 누구한테 말뚝을 박으라 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박으라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니까. 좀 어색하세요. 땅 주인이다 그러니까. 땅 주인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땅 주인인데 근데 나한테 이걸 박으라 했다고? 나한테 설치하라 했다고? 자연스러우세요? 이상하세요? 누구한테 하라 했다고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안 자고 나와갖고 이렇게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하라 했다고 싸움 나겠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옆집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종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점유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설치하라 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하라 그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소유 상태를 나타낸다 하면 소관청이 설치할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점유 상태란 말이야. 점유 상태. 그래서 누구한테 설치하라 한다?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싸움 나지 않을까?
그거 알아서 조정되게 돼 있어. 서로. 그래서 싸울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막 우기진 않겠지. 뭐니 어디까지인 줄 알았는데 내 거라니까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 그래서 조정이 돼요. 근데 정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또 방법은 있어요. 소관청에 관여를 해요. 일단 이 규정에서는 이게 점유라는 말이 제일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걸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자 6번 봐. 6번 소관청이 축척 변경의 측량을 이제 해야 되거든. 측량하려는 때에는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나 점유자가 말뚝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도면을 그린다 그 소리예요. 이 경계 정해진다라는 말이 지적도 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좌표값 구하고 거기서 면적 얼마인지 계산해내고 경계 좌표 면적이 다 새로 정해진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바로 위에 거 5번. 바로 위에 거 5번. 소관청은 축척벽의 시행자가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합니다라고 했거든. 다 새로 정해진다라는 거지. 토지 표시가 싹 다 새로 정해져요. 근데 지번은 왜 이게 바뀌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잦은 토지 이동이 있다 그랬었죠. 분할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분할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해버리면 땅 지번 어떻게 돼요? 막 섞여버리지. 우리 부번에 부번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번배열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지역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지번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붙입니다. 이때 붙이는 방식이 그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붙이는 방식 있죠. 그 방식으로 붙입니다. 다 다시 붙여요. 그 지목 있잖아요. 지목도 바뀌나? 바뀐다고 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 바뀌냐면은 대장에 써져 있는 지목하고요. 실제 그 땅을 이용하는 지목이 다를 수가 있죠. 대장에는 잡종지인데 그때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대로 바꿔줘요. 이거 하면서는 현황에 맞게 다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축척 변경 하게 되면은요. 토지 표시가 다 새로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게 토지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축척을 이렇게 바꿔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용 한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지. 그럼 이 내용들을 다 나름대로 연결을 시키려면은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 되는 거라고요? 점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척 변경이라는 게 왜 토지동에 포함이 되고 토지 표시 사항들이 왜 다 새로 정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써진 것들은 너무 구체적인 절차들이라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면적의 증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면적의 증감이 생긴 거에 따라서 청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여기가. 근데 이제 뭐 돈 언제까지 내놔라, 언제까지 돈 준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야 될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앞쪽에 봤던 그 축척 변경 개념과 절차 있었잖아요. 그 정도. 축척 변경이 토지동에 왜 해당하는지 그거 위주로 보시고 축척 변경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내용 파악하시면 그럼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과정은요. 뭐 나중에 봐도 문제 전혀 안 됩니다. 오케이? 패스. 자, 뭐 하셨습니까? 저랑 같이? 축척 변경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토지동 사유들에 대해서 쭉 봤던 거예요. 신규 등록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그런 거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지적 정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적 정리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겠지. 근데 신청할 사람이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럼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정리는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당연히 누가 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겠지. 그런데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가 있겠잖아요. 자, 예외.
대위한다라는 게 있어. 대위한다. 이게 대위라는 말은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토지이동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입니다. 자, 여기 왕십리 뉴타운 만들 때 그 왕십리동이라고 해볼게요. 왕십리동 맞아요? 성동구 왕십리동이죠. 왕십리가 무슨 동이에요? 네? 이거 무슨 구예요? 성동구예요? 성동구. 성동구 왕십리동이라고요. 성동구 상왕십리동. 자, 여기다. 그러면 상왕십리동, 아니 뭐 말이 어려워. 왕십리동. 왕십리. 자, 이게 여러분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평택 어디 고등학교 꼴찌들 3명만 모아다가 반에서 꼴등한 애들 다 모아다가 텔레비에서 방송을 찍었어요. 얘들한테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모르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3명한테 오리무중이가 뭐냐고 물어보. 오리무중. 근데 셋 다 몰라. 그럼 첩첩산중이 뭐냐 그것도 모르더라고. 왕심리 할 때 심리가 그거죠. 심리, 오리, 심리 할 때 그 심리. 심리만 더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도성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심리다 그러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게 4kg죠. 4kg. 심리가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 자 왕십리동 여기가 원래 성동구에서 등록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필지도 작고 복잡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싹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뉴타운 만든다 그러면서 필지 구역을 다 다시 하지. 그죠? 그럼 필지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면을 새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대장도 각 필지별로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어요.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신청한다. 신청해야 된다고. 그 신청을 누가 할 거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적정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자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의하는 경우 4개가 있고요.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지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위한 개시 유형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여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이라고 돼 있는 부분.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요 제일 좀 불편한 곳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지적정리 개시 유형. 자, 보니까 방법. 토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형식주에 따라서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토지동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거기까지. 자, 지적정리는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지적소관청에 직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그럼 소유자가 신청 이게 먼저 나왔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끝이에요. 그 세 줄 써는 거는 그냥 몰라도 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3번 대위. 칠판 보세요. 대위라는 뜻이 뭐라고요? 대신한. 원래는 누가 할 것을 소유자가 할 것을 여기 써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 자, 그리고 박스를 봐보니까 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의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어떤 경우냐? 공공사업 동그라미.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나 도로 철도용지 이런 거.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공사업일 때 말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일 때. 두 번째. 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구란 소리예요? 소유권자는. 국가나 지자체란 소리죠. 그런데 신청을 누가 한다고요?
신청을 누가 한다고요? 자, 칠판 보세요. 여기가 종로구야, 종로구. 이 종로구에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이 서울시 소유 땅이에요. 서울시 소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종로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번에 분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분할하려고 그래. 그럼 종로구청에서 이제 분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직권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종로구에 서울시 소유 땅이 있다고? 근데 그 땅을 이번에 분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할 등록을 하는 주체는 종로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직권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 땅을 서울시에서 분할하려는지 종로구청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종로구청장 아침에 출근할 때 서울시청 들렀다가 오늘 뭐 불안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것 좀 내가 분할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어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종로구청에다가 서울시청에서 그것 땅 좀 분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분할 좀 해줘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 그래야 그걸 분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알고 막아냐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서울시지만 그걸 해달라고 신청은 누가 할 거라고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물론 시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 바쁜데. 담당 직원이 하겠지만 시장 이름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라고 이게 지금. 오케이? 2번이 그 뜻이에요. 그럼 3번. 자,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의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라고 봤더니 공동주택 부지인 경우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공동주택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 이게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있는 부지예요. 주차 빌딩이라는 거지. 주차 전용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있다고. 그럼 이 땅을 요번에 이 땅 일부를 지목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지목 변경. 이거 하고 싶었어 그때. 자, 이랬을 때는 이 건물의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의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에 지목 변경을 그것을 소유자를 대의해서 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 OX. O X? 방금 거기서 뭐라고 읽었어요? 공동주택이라 그랬잖아. 공동주택. 관리인이 대의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나 막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고요? 공동주택. 그럴 때만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차 전용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에? 금호빌딩? 있다고 그래. 그럼 여기 보면은 관리인이 있잖아요. 이 빌딩 관리인이 있잖아요. 만약 이 건물에 대해서 일부 분할할 일이 생겼어. 토지를. 그럼 토지 분할해 주세요라고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관리인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 대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된다고요? 공동주택. 오케이? 그렇게. 자, 네 번째 거 채권자 대위.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라는 말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위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대신 아무 때나 못해요. 법에 딱 규정됐을 때만 대신하는 거야.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 법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일 경우에는 장들이, 그다음에 공동주택일 때 관리인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 자, 여기 아까 왕십리 뉴타운 만들 때 그 왕십리 뉴타운 만들어지면서 이제 종전 필지 다 무시하고 필지 구획을 완전히 다시 했고 다시 구획한 거에 따른 각각 필지에 대해서 도면이 다 제작돼야 되고 대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성동구청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동구청에서 그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없지. 왜 할 수 없겠어요? 거기가 인력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청 직원들이 기술자들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만드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요. 청약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경계 정하고 이게 다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들고 와야 되는 거야. 들고 와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거 이제 걔네들은 그걸 정리하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들이 가서 직접 청량을 해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 여기서는요. 소유자는 아예 신청권이 없어요. 아,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 여러분 시골에서 컸던 분들은 경지정리하는 거 봤죠? 경지정리하는 거 봤잖아. 반듯반듯하게 땅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 도면 다 다시 그려야 되거든. 그리고 대장도 정리해줘야 되고. 그럼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달라고 신청하냐 그 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 알겠어요? 그 말이 여기 써진 거예요 지금. 원래 이거 양이 좀 되는데 제가 지금 아주 짧게 좀 줄여놓은 겁니다. 4번에 써진 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신청 특례다 했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이 필요했을 때는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동그라미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토지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 밑줄.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 농어촌 정비사업지역, 기타 토지개발사업지역 있잖아요. 누구한테만 신청권이 있다고요? 사업시행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적정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누가 할 거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하는데 소유자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신청을 하라 했더니 신청을 안 해버렸다고 소유자가. 그럼 안 하고 이제 있으면 그럼 그냥 냅둬 버리나요? 소관청이 또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직권. 아까 배운 것 중에 하나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었어요? 바다로 된 토지가 있어가지고 소관청이 땅 주인한테 와서 말소 신청을 해라 라고 통지 준다 그랬죠. 며칠 내로 가야 되는데 90일 내로 가야 되는데 안 가버렸어요. 그러면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말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직권으로 하는 과정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자, 밑에 보세요. 5번. 직권의 등록. 토지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소청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와버렸을 때는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자, 넘겨보시고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할까? 뭘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할 거 뭐 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어요? 계획 짰지 않았어요? 혹시 계획? 어때? 공부하기 시작할 때 계획 좀 짰어요? 계획 같은 거. 그게 뭔데요? 계획 짰어요? 안 짰습니까? 그냥 학원만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하셨어요? 잘하셨어. 그게 현명한 거예요. 학원은 그럼 언제까지 다니기로 계획을 짰어요? 오케이. 아주 계획을 잘 짠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소관청인지 알아서 직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할 거냐? 자, 토지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동 이동에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직권을 할 때는요. 토지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계획 수립이에요. 계획 수립. 근데 무슨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조사 계획. 조사 계획이라고. 조사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조사를 해야지.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짰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을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야 돼. 조사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 열심히 했잖아. 그럼 조사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써놔야지. 그래서 조사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토지동 조사부 작성합니다 말이 나와요. 이게 원안이죠. 원안. 그럼 이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하냐? 무슨 조서를 씁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해서 이걸 작성해가지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다가 첨부한다. 말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런 말이 나와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 하냐? 정리하지.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우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깁니까? 라고 생각 들어요. 감 잡았어. 이런 생각 듭니까? 어?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정리예요. 그렇죠? 그럼 계획 짰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지. 토지동 현황 조사하려고 계획 짰으니까 토지동 현황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가지고 결과물을 써놔야 되겠지. 토지동 조사부 작성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정리잖아요. 여러분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써야 되는 게 있어. 꼭. 그게 뭐라고? 결의서야. 이거 작성하는 결의서.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결의서. 요거 거기 보니까 자 2번에 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에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거기 네모 위줄 쳐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러분 이것을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 그럼 이게 나올 때 가장 학생들이 환장하게 됐던 적이 어떻게 낸 적이 있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좀 너무했죠, 그죠? 좀 더 확 표시나게 하려고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그러면은 그건 구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잘 되죠. 근데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니까. 학생들 처음에 근데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 나도 모르겠네. 막 그랬다고. 하여튼 근데 토지 이동하고 토지 이용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3번. 소관청은 그 조사 계획에 따라서 토지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요. 토지동 조사부에다가 토지동 현황을 적어라. 자, 뭘 작성하라고요? 토지동 조사부. 토지동 조사부. 그 다음에 4번. 소관청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요. 토지동 조사부 근거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쭉 읽어보니까 뭐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공부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들어. 그래서 이거 그냥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이 나게 가끔 반복한다고요. 대신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계획. 마지막에 하는 게 뭐고요? 정리. 정리하기 전 단계에 꼭 쓰는 게 뭐라고요?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춘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뭘 한 거냐면은 이런 토지동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직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할 때는 누가 하는지 그 직권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적 정리를 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뭘?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잖아. 그럼 지적 공부는 크게 뭐가 무엇이 있어요? 대장과 도면 있잖아. 여기 써놓은 거. 지적 공부 정리한다는 뜻인데 지적 공부는 뭐가 무엇이 있다고요? 대장과 도면이 있다. 근데 대장과 도면인 지적 공부에다가는 무엇을 등록하나요? 여기 써 있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여러분 그냥 잘 들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 듣고 있어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적 정리하는 거 이게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지적 정리한다라는 말은 이것과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대장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대장 왼쪽에는 뭐가 써지고 여기는 토지 표시가 써지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써져요? 소유자. 그러니까 대장 기준으로 말해보면은 토지 표시 정리한다라는 것은 여기 정리한다는 뜻이고 소유자 정리한다라는 것은 여기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토지 표시가 정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정리가 될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토지 표시가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야. 토지 이동이라는 말 자체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방금 미리 써야 되는 거 있다 그랬죠. 방금 말했잖아. 방금 좀 전에. 32초 전에. 뭐 결의서. 좀 말이 길었지만 결의서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럼 이제 여기를 정리하는 거야. 여기. 자, 근데 여기가 정리되려면은요. 등기부가 또 올라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등기부 들어가거든. 등기부 들어가는데 자,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가 표제부, 등기부는 표제부라고 그래.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대장의 소유자가 A라고 써 있어요. 72번지가. 72번지가 소유자 A다. 그럼 여기 72번지가 소유자 A다라고 써져요. 근데 요번에 이 땅 주인이 B로 바뀌거든. 그러면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데 어디가 먼저 바뀌냐? 이게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비아트로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아트 해줬어요. 어디에서? 등기부에서. 그러면 이제 이 대장의 소유자도 B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등기소에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구청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소유자 B가 이걸 들고 직접 구청을 안 가. 안 가도 돼. 여기 등기관이요. 등기소에서 해줘요. 야, 너네 그거 72번지 땅주인 B로 바뀌었으니까 그것 좀 바꿔라. 라고 통지를 해줘요. 이걸 보고 등기 완료 통지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다. 그래서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정리되는 가장 기본 사유는 등기 완료 통지예요. 그래서 등기 기준으로요. 등기 기준으로 이게 대장의 소유자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통지 왔잖아. 그럼 통지 왔을 때 여기 바로 그냥 B라고 쓰는 게 아니야. 여기도 미리 뭔가를 써야 돼. 그게 뭐겠어요? 오케이. 결의서라고. 결의서인데 여기는 소유자를 정리하기 위한 결의서예요. 이렇게. 이걸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그래. 항상 지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 바로 써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결의서. 오케이? 자, 이런 구조인데 자, 그 밑에 봅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적 공부 정리라고 써 있는 거 있어. 1번 토지 표시 정리. 쭉 내려와서 2번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눠져 있죠. 확인했어요. 지금 370페이지예요. 370페이지. 자, 토지 표시 정리. 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서 박스 안에 3개가 나왔어. 기억번, 자,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다. 니은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다. 세 번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동이 있을 때다. 이랬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럼 기억번에 있는 그 지번 변경 있잖아요. 그건 토지동입니까?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 이죠. 니은에 있는 지적공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넓게 보면 토지동이야. 그럼 디귿번에 써진 것들은 다 뭐예요? 토지동이에요. 결국은 기억, 니은, 디귿 나눠놨지만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토지동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라 그랬나요? 토지이동이라 그랬죠. 이거 만약에 토지동 개념 잘 모르고 있잖아. 이거 외우려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토지동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요. 자, 미리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라는 말 나왔죠? 자, 뭘 정리할 때라고요? 아니,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할 때는 그때 뭘 정리하라? 뭘 작성하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밑에 보충이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에 1번, 2번 두 개 더 좀 읽어 보세요.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신 분들 지출결의서라는 말 쓰더라고요. 거기 사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나서 바로 마이크 잡아가지고 회사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뭐 지출결의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이게 처음에 저는 되게 웃겼어요. 무슨 지출하는데 이렇게 결의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걸 그때 좀 규모가 큰 회사 무슨 우연히 보게 된 거야. 무슨 우연히 보면서 뭐 지출결의서인 게 썼길래 야 무슨 지출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나? 이러면서 막 되게 웃겼거든요. 그 용어가.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안이요, 안. 안을 작성해가지고 결제받는 거지. 결제받고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토지동 정리결의서라 해가지고 개념 써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거기 읽었을 때 제일 필요한 말이 뭘까요? 읽었을 때 제일 필요한 말. 토지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거야. 거기다 줄을 쳐야 돼. 토지 표시 정리할 때 이게 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승인받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그 밑에 거, 자, 소유자 정리결의서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읽었을 때 제일 필요한 말은 뭐겠어요? 소유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지 표시 정리할 때는요, 토지동 있을 때 토지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만 정리된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 정리 일로 내려보는데, 자, 거기 밑에 소유권 등기 후 등기소에 등기 완료에 따른 경우, 그 등기 완료 통지 따른 경우, 아까 제가 소유권 등기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끊어주고 대장에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어서 이걸 시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장에 이 소유자가 잘못 써진 게 발견돼서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무시하더라도 앞에 것만 소유권 등기 후에 등기소 등기 완료에 따른 경우 있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 따른 경우, 이때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주고 거기. 그렇게 알아들었죠? 자, 소유자 표시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 미리 뭘 작성하라고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소유자 정리할 때 미리 쓰는 게 뭐라고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어떤 경우에 주로 대장에서 소유자가 정리되게 돼 있다고요? 이거. 등기완료 통지. 대장에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바뀐 다음에 이렇게 통지가 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오케이. 오른쪽에 2번 좀 읽어봐요. 어때? 다 읽어봤습니까? 한정하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거기 지금 4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대장상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그때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거기를 딱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많냐 또 한 개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들어가요? 오케이.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항상 머릿속에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등기. 그 4가지를 외우려고 쓰지 말고 등기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항상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기준이 등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나요? 오케이. 칠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쉴 거예요. 더 안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들었어요? 막 죽겠어요. 잘 집중해봐요. 선생님 나는 이 시간에 반은 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따 저녁에 와. 저녁에. 여기 중요한 거라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잘 못하잖아. 그럼 지적보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축척변경까지 사유들이 쭉 발생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사유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 등록을 해야 돼. 지적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정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그럼 누가 신청하겠어요?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4가지가 있어. 공공사업용 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인 땅에 대해서는 장들이,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그리고 채권자가 대의한,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요. 자, 대의 맞췄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필지가 완전히 다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럼 다 새로 만들어진 거에 따른 대장, 도면 다 새로 작성할 텐데 그것들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 해요. 장비 없고 기술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신청해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하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 주는 거야. 근데 이 경우 특징은 소유자에게는 아예 신청권이 없어요.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를 받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될 소유자가 안 해버렸을 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직권을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다고. 그 직권을 할 때 그 절차가 쭉 있었거든. 제일 먼저 계획 짜고 마지막에 정리한다.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쓰는 게 뭐고요? 결의서다. 그래 이런 거. 이거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대로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적 정리가 개시가 되겠냐라고 하는 유형을 봤어. 그럼 그러고 나서 지적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지적 정리한다라는 말은 대장 정리를 하고 도면 정리한다 그 소리야. 지적 공부 정리한다 할 때 지적 공부라는 게 대장과 도면이니까. 그럼 뭐가 써지냐 거기에는.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 토지 표시 정리,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눠놓고 대장을 그리면 더 쉬워져. 이게 대장이야. 왼쪽에 토지 표시, 오른쪽에 소유자. 그러면 이 토지 표시 파트가 정리될 때는 어떤 경우냐? 토지동 있을 때지. 토지동 있을 때 이게 정리되는 거고. 그럼 토지동 있어가지고 토지 표시 정리할 때 미리 써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의서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결의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 오른쪽이 소유자인데 여기도 정리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정리할 때 그럴 때 항상 소유자가 정리된다라고 하면 기준은 등기부라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통지가 오면 이 통지를 등기 완료 통지라고 그래요. 그 등기 완료 통지가 오면은 그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또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미리 뭘 작성하라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게 써진다고. 그리고 이제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등기 들어간 4가지 쭉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막 부담 갖지 말고 원래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기준이 등기다. 그것만 기억을 해도 그 4개 들어가는 거 금방 정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지금 꼭 알아야 될 파트, 중요한 파트고요. 조금 더 남았어 지금. 오른쪽 페이지 남아 있잖아요. 요거 쉬었다가 마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